저는 올해 40 중반의 직장맘입니다. 낮엔 저학년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오후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이기도 하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리 튀지도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중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사실 결혼 전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남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워낙 언변이 뛰어나서 모두들 남편이 영업직이나 혹은 학원 강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평범한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게 됐어요. 그나마 저랑 결혼할 때까진 툭툭 튀고 재치도 넘쳤는데 일에 치이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남편의 말수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 부쩍 스트레스가 심한지 자꾸 회사에 대한 불만은 늘어놓고 살이 쭉쭉 빠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속으로 우리 남편이 고생이 많네. 보양식이라도 해먹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회사에서 한 번씩 있는 직원 산행 단합대회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단합대회가 있던 날 아침에 전 남편에게 요즘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산행을 꼭 해야 해? 라며 걱정 어린 말을 했죠. 근데 남편은 자기가 관리직급인지라 산행에 빠질 순 없다며 한숨을 푹푹 쉬며 등산화를 챙기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자의 직감이란 게 무섭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산행 도중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뼈에 금이 가고 부상은 생겼으니 경과도 지켜볼 겸 해서 입원 치료를 받게 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는 여보 이참에 좀 푹 쉬어. 그리고 건강도 좀 챙기고 라고 해줬죠. 남편도 차라리 잘 됐다며 못 봤던 영화나 실컷 볼 생각에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영양식을 매일 퍼다 나른 이유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면서 예전처럼 웃음도 많아지고 농담도 제법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이 정말 좋더라고요. 병문안으로 온 회사 사람들도 회사에서 매번 피곤해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참에 푹 쉬는 게 어때? 이런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회사에선 단합대회 때 벌어진 일이니까 병실도 1인실로 쓰라며 편의까지 봐줬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옆에 다른 환자 없는 병실을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몸을 조금씩 회복을 하고 농담도 할 줄 아니 점점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어 했어요. 낮엔 시어머니가 저녁엔 제가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했는데 처음엔 남편이 움직이면서 시어머니나 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나중엔 혼자서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조금씩 돌아다니게 됐어요. 하긴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래서 오후 타임에 병원을 가보면 남편은 늘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거나 병원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예전 성격이 돌아온 것 같아 무지 반갑더군요. 그리고 제가 오면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옆 병실 아저씨는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번에 형 동생 하기로 했다는 둥, 담당 의사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의사 선생 기분이 아주 좋다는 둥, 무슨 동네 오지랖 넓은 아줌마 마냥 병원에 있는 환자부터 의사, 간호사 동향까지 줄줄 꿰고 있을 정도로 기운이 펄펄 넘치는 겁니다. 전 아무래도 낮엔 애들한테 시달려서 매일매일이 똑같으니 뭔가 무료하고 심심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거리를 해주니까 데이트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좋았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아빠가 많이 달라졌다며 병원에 놀러와서 재롱도 피고 오히려 병실이 집처럼 화목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만큼 병원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생기더군요. 병원에 가서 새벽에 남편 화장실 가는 거나 식사를 돕고 조금 눈을 붙인 후에 아침 일찍 집으로 와서 씻고 출근을 하고 그날 밤 또 병원에 가서 남편 간호하고 잤다가 다시 집에 와서 씻고 출근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새벽엔 혼자 자겠다는 거예요. 괜찮겠냐고 물으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젠 나도 어느 정도 몸 상태도 괜찮아졌으니까 일단 당신도 좀 푹 쉬어. 이러다가 당신도 골병 들겠어. 남편이 자꾸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일단 오긴 왔는데 걱정이 조금 되더군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날 밤 안방에서 편안하게 드러누워 자니까 그렇게 몸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맨날 병실 침대 아래서 보호자 침대에 쭈그리고 자다가 오랜만에 안방에서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니 정말 꿀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엔 시어머니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간호를 했고 밤엔 남편 혼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의 추악한 진실은 아주 이상한 데서 밝혀졌어요. 그날은 제가 병간호 하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 병실에 들어갔죠. 마침 뼈에 좋은 우족을 푹 고아서 가져간 터라 남편 먹일 생각에 기분이 좋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저녁에 치료를 받는다더니 약 기운에 골아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곤 밥 먹을 시간이니 깨우려고 남편에게 다가갔는데 베개 사이로 뭐가 슬쩍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여성 속옷이 남편 베개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니 무슨 호텔방에서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병실에서 다른 여자 속옷을 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 놀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러고 있는지 모른 채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흔적은 없나? 하고 침대 곳곳과 병실 곳곳을 살펴보니 별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을 보니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남편 먹이려고 준비해간 우족 국물을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뜨겁진 않은 터라 그냥 남김없이 얼굴에 쏟아 부었죠. 남편은 갑자기 끈적끈적한 물이 얼굴에 쏟아지니까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속옷을 짚고 남편 눈앞에서 흔들었더니 이게 누구 거야? 이게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당신 미쳤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며 시치미를 뚝 떼는데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100%내 속옷은 아니고 도대체 당신 베개 밑에 왜 다른 여자 속옷이 있는 건데 설명해봐. 설명해보라고 이 자식아. 라며 큰 소리를 쳤죠. 남편은 갑자기 말문을 잃은 듯 멍하니 있더니 어제 치료받고 약기운에 잠들어 있는 사람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지금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럼 여자를 병실로 끌어들였다고 상상해? 지금 하루에도 간호사랑 의사랑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병실에서 설마 그런 짓을 했다고 믿는 거야? 라며 남편은 조목조목 따지더군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어디 소설이나 삼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남편 베개 밑에 왜 여자 속옷이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본인도 억울하다면서 한숨을 쉬고 일단 우족 국물 때문에 온몸이 더럽다면서 몸을 닦아야겠다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병실이 소란스러우니까 간호사 몇 분이 들어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아마 우리 남편 베개 밑에서 여자 속옷이 나왔어요 라고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실수로 우족을 쏟았다며 둘러댔습니다. 남편이 몸을 닦고 있는 동안 간호사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혹시 병실 복도 CCTV를 좀 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었죠. 간호사가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몽유병 기질이 좀 있어서요. 혹시나 밤에 어딜 돌아다니나 확인 좀 해보려고요. 일단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둘러대며 CCTV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졸랐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귀찮아하며 보호자님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경찰이 수사 때문에 확인한다면 모를까 그냥 막 보여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남편을 추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남편이 몸을 다 닦고 침대에 있길래 이 잡듯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이 속은 누구 거야? 빨리 말해. 난 모른다고 그냥 자고 있었어. 아니 그럼 속옷이 발에 달렸니? 왜 베개 밑으로 속옷이 들어가? 그리고 왜 하필 당신 베개 밑으로 속옷이 들어가 있냐고. 나도 참 모른다니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침대포를 뒤집어 쓰고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나더군요.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알다가 또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내내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병실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계속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 병실 앞을 지나다니고 간호사가 병실 안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데 얼마나 간이 크길래 병실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을까 생각을 하니 정말 한심하더군요. 근데 또 한편으론 만약에 남편과 연관이 없다면 누군가가 고의로 남편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판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 채 남편은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은 병원비를 정산하고 나오려는데 낯익은 간호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 하는 말이 남편분이 다른 간호사랑 이상한 관계인 것 같은데요.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밖에 나갈 리는 없고 그렇다고 사람 들락거리는 병실에서 이상한 짓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하는 말이 아니요. 간호사랑 내연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간호사가 속옷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간호사 말로는 남편이 간호사의 속옷을 돈 주고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뒤집어질 노릇이더군요. 말 그대로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남이 입던 옷에 냄새를 맡는 그런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다니 전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간호사는 괜히 이런 거 소문나면 병원 이미지 안 좋아져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남편분 관리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할 테니까요. 라는 겁니다. 어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던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간호사랑 뭔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며 닥달을 하더군요. 일단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서 분위기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그런 병이 있었어? 남편은 처음엔 딱 잡아떼더군요. 제가 계속 물어도 남편은 계속 잡아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며 별거 아닌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 남편의 말을 듣진 않았죠. 차마 자식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여성 속옷에 집착하는 남편을 가만히 둘 수는 없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먼저 남편이 다가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약간 여성 속옷에 집착을 하는 버릇이 있었고 사실 대학 때까지 그런 취미를 몰래 몰래 즐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걸 모을 때마다 힘이 나고 즐겁고 유쾌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사회생활에 지치니까 다시 아무 관심도 안 생겼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간호사 복장을 보고 다시 그 병이 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설득하고 잘 구슬려서 속옷을 얻을 수 있었고 그날 깜빡하고 베개 밑에 넣어놨다가 저한테 제대로 들통이 났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내내 남편이 아니라 사이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과 살았다니 더럽다고 느껴졌고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이게 정신병이라면 치료받겠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벌레보다 더 징그러워서 또 피했죠. 그리고 이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도 남편 욕을 마구 하다가 아휴, 그래도 바람핀 것도 아닌데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어떻게 잘 고쳐봐. 네 남편이 몰래 훔친 것도 아니고 또 너나 남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싫은 걸 어떡합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럴수록 남편은 계속 저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 혹시나 그런 거래를 했을 경우엔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넘길 것. 세 번째,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지금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감춰진 성향을 한순간에 고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남편 모습을 보면 이제 슬슬 믿음도 갑니다.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주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